영어 원서를 어떻게 읽는가? 제가 지금 여기 보면은 글자 하나 써놓은 게 있어요. 컨트롤러 AP의 LED 스테이트를 육안으로 확인하세요. 자, 이 말을 읽으면은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컨트롤러 AP의 LED 스테이트를 육안으로 확인하세요. 영어 원서를 읽기 전에 우리는 글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아무도 읽지 않은 글을 남기는 건 정말 무의미하죠. 오늘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일기도 심지어 읽는 사람인 나를 염두하고 쓰는 글이에요.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위에 있는 글이죠. 이 글은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으면 누구도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컨트롤러가 뭐고 AP가 뭐고 알 길이 없죠. 근데 이 글을 읽기 전에 와이파이 증폭기 사용 설명서의 일부다 라고 하는 배경 지식을 주어주면 조금 접근이 쉬워져요. 컨트롤러 AP의 LED 스테이트를 육안으로 확인하세요. 조금 이해가 쉬워졌죠?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컨트롤러 AP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글을 읽고 와이파이 증폭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어려운 단어를 굳이 외우거나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아마 이 글이 영어로 작성되어 있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모르는 영어 단어가 몇 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읽는 것 자체를 포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컨트롤러 AP의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대략적으로 이 글이 하고자 하는 바의 본질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제가 새로운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읽어볼게요. 그는 14살에 통감과 사력, 병설을 읽고 15세의 정문제의 서장에서 본격적인 한학 수업을 했다. 이 글은요, 백범김구의 유년 시절 소개를 한 글이에요. 이 글을 보면서 정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문제라고 하는 거는요, 남도, 정영군, 명천리, 서북 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에요. 앞선 문맥에서 정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게 굉장히 비정상적이죠. 근데 우리는 영어 원서를 읽을 때만큼은 모르는 단어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을 가지고 있어요. 따지고 보자면은 우리가 듣고 말하는 다수의 단어는 그 뜻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영어로 글을 읽을 때는 모든 단어를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착각을 해요. 이 작년 여름부터 읽어오고 있던 원서들이 있는데 총균세나 사피엔스 이렇게 어려운 책들이 있어요. 이런 원서를 읽고 나면은 와, 그거 한국어로도 읽기 어려운 책인데 원서를 읽으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당연히 이 책이 쉽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책을 100% 이해하고 읽었냐?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독서의 본질은요, 재미랑 흥미예요. 영어를 공부하려고 읽었다면은 저는 아마도 앞에 말했던 원서를 1년 동안 한 권도 읽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원서를 제가 읽는 이유는 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이 궁금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원서로 읽는 책 중에서 종이책도 있긴 한데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이 해당 책들이 종이책으로 몇 장을 남겨보다가 오디오북을 틀어놓고 읽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자책으로 다시 읽기도 해요. 소리를 내서 읽는 행위에만 초점을 맞춰서 읽기도 하고 이해하지 못한 문장에 대해서는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읽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 문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읽다 보면은 놓치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음 문장에서 앞 문장을 보충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그냥 직진하시는 거예요. 원서로 읽는 책들은 원서로 처음 읽는 책들도 있지만 다수는 제가 국문으로 먼저 본 책들이에요. 부족한 어휘력이나 영어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인 흐름을 이해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몇 문장 혹은 몇 단어 정도를 놓쳐도 큰 문제가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책들을 선택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원서를 선택할 때는 보통 자기계발서를 읽는 것을 전 추천을 해요. 자기계발서는 흔히 거기서 거기다라고 평가를 하죠. 그만큼 이 소재가 비슷해요. 그리고 어휘 수준도 어렵지 않고 줄거리가 없어요. 줄거리가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총 20파트로 나눠진 글들 중에서 우리가 17번째 글을 읽고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18번째 글을 읽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장점이 있죠. 흔히 재밌는 책을 읽고 싶다고 하면서 SF 소설을 읽거나 전쟁 소설을 읽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에는 첫 몇 장을 넘기는 것은 가능해요. 근데 이 책의 흥미를 가지고 끝까지 마무리 짓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저는 책을 읽다가 영어 단어를 찾아보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책은 흐름이 훨씬 중요해요. 대략의 어느 정도 흐름을 알고 단어의 어원 정도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모르는 단어가 어떤 느낌의 단어일지 대충 감을 잡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한국어도 마찬가지인데, 자, 새로운 글을 한번 띄웠죠? 읽어볼게요. 2회 쌍불로 항소치하 간주하여 종결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할게요. 이 문장에서 우리는 쌍불이라는 말이랑 항소치하 간주라는 어려운 단어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대충의 흐름상을 보자면 이 재판을 하다가
쌍방이 2회 불참해서 재판이 종결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있다고 해서 이 단어를 찾아보진 않거든요. 글을 읽으면서 맥락상 매우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이 드는 단어는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이런 경우에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거든요. 글의 흐름상 이해가 가능하다면 모든 단어를 찾아보고 외울 필요는 없다. 여기서 가정은 기본 동사랑 어휘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가정이에요. 원서를 읽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 수준이 보통은 중학교 1, 2, 3학년 정도 단어 수준이면 가능하거든요. 2년 전에 한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남녀 만 429명을 대상으로 교육부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한국 성인 기초 문해 능력을 조사했어요. 이에 따르면은요, 성인 전체 4.5%인 200만 1천명은 기본적인 읽기, 쓰기, 세마기에 문제가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100명을 만나면 그 중에 4명에서 5명은 숫자나 영어나 국어나 사회나 이런 우리가 합의했던 문자라고 하는 거를 전달하고 수신하는 이 수단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성인 문해 능력은 나이가 많고 월 소득이 낮고 학력이 낮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할수록 낮다고 해요. 그 중에서 학력과 가구 소득이 문해 능력 차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하거든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어쩐지 소득과 학력을 대변하기도 한다라는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학력과 소득이 높기 때문에 문해력이 높은 건지 아니면 문해력이 높기 때문에 학력과 소득이 높은 건지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은 없었는데 어렵지 않게 그 인과관계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영어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영어 실력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자를 이해하는 능력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로 영어든 일어든 국어든 가리지 않고 문자 자체를 이해하고 읽고 사용하는 능력을 기르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서를 공부할 때 단순하게 영어를 공부한다는 접근을 갖지 말고 그냥 우리는 문해력을 키운다는 느낌으로 내용에 흥미를 가지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가볍게 접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